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선의 중진 의원 두 분 모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예, 오늘 경기도 국감 예고됐던 대로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상당했었는데 이재명 후보 이번 국감을 좋은 기회로 삼겠다라고 빌었던 것 같은데 이상민 의원님 오늘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예, 이재명 후보 지사가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또 소상한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국민들 들으시기에 제한된 시간이니만큼 충분한 이해를 드리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야당의 질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질문에 허구라든가 또는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대답을 했다고 보고요. 반면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문난 잔치에 없다 식으로 알맹이 있는 질문이 별로 없고 계속 언론에 그동안 나왔던 얘기를 재탕삼탕하는 정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영태 의원님.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요, 아마 맹패를 집어 던졌을 겁니다. 이재명 씨 향해서. 예. 저렇게 뻔뻔하게 나와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을 거고요. 무슨 새로운 게 없었다지만은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증거 자료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 예? 어떻게 8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100억 이상의 배당금을 가져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8천만 원을 갖다가 투자한 사람이 1,007억을 가져가서 강남에 300억짜리 빌딩을 사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씨가 와서 정중히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야 될 그 판에 뻔뻔하게 말입니다. 비웃듯이 킥킥거리기나 하고, 저는 이번에 오늘 국회 국정감사 태도를 보면서 제가 만약에 현장에 섰으면은 아마도 명패가 날아갔을 것이다. 네, 그만큼 국민들은 예. 조경태 의원님이 많이 교양되시는데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 무슨 뚜렷한 근거를 갖고 어떤 지적을 한다든가 사실을 밝힌다는 것보다는 그냥 언론에 나왔던 추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을 난무하다시피 하니까 오히려 그 질문의 격이나 신뢰도를 떠들어뜨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로서는 자신이 관여한 것과 하지 않은 것과는 구분을 해서 그에 대한 지적을 받아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몽땅 다 뒤집어 쓰듯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그건 너무 무리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이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씨가 스스로 본인이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대장동은. 그리고 또 본인이 사인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최종 결제자가 사인을 한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사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뒤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모른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저 뻔뻔함을 저는 도저히 우리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8천만 원을 넣었던 남욱이라는 변호사가 1,000억 이상의 배당금을 가져간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언론에 나온 것으로 그냥 치부합니까?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여야지요. 그리고 남욱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의 일부를 강남에 300억짜리 빌딩을 산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지금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하면 예. 조경태 의원 말 마무리하고 이상민 의원 드릴게요, 기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자꾸 이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저는
저는 뭐 야당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님. 네. 아니 물론 그 어마어마한 몇천억 단위의 그 투기 수익을 누린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고 온 국민이 그럴 겁니다. 도저히 그거는 뭐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납득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해서도 안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 데는 그게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당시 시장의 오로지 다 모든 책임에 돌릴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 사람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는 당초에 민간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어쨌든 공공의 이익으로 어느 정도 돌리기 위해서 민간을 합작해서 했다고 하고 상당 부분을 또 수익을 공공 부분으로 돌렸고, 그런데 그 이후에 부동산 가가 급등하면서 많은 그 수익이 생겼고, 이에 대한 배분 문제는 그 주주들 간의 여러 가지 투자자들 간의 배분 문제로서 납득할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조경태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배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제 규명을 하면 밝혀지고 그에 대한 것은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이재명 지사에게 그 모든 거를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 그건 너무 과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뭐 대장동 건으로 우리가 토론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많이 나왔던 이야기고, 오늘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걸 한번 여쭤봤었는데, 일단은 그럼 조경태 의원님은 지금 대체세금 평가는 야당이 한 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많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네. 역풍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모양이죠? 사실은 제가 갔으면 그 한 방은 바로 맹태였습니다. 맹태를 예. 집어 던져가지고 예. 그 철판 같은 그 얼굴, 예? 그 가면을 저는 벗기고 싶었고요. 아마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구차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저는 다행스러운 게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양심적인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분들의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그 민주당 내에 또 그런 양심적인 세력들이 그나마 남아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아까 남욱 변호사가 적은 돈을 넣고 굉장히 뭐 빌딩도 강남에 샀다고 했는데, 그 남욱 씨는 국민의힘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분은 10년 전에 한나라당 출신이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이죠. 예.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 정당이라는 것은 뭐 이래저래 옮기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예. 지금은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씨하고 그쪽 세력들하고 아주 친하겠지요. 그 업자들이야 뭐 돈 버는 사람들이 무슨 정당이 왔다 갔다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그 점에서 어느 정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최종 결재자가 또 계획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거지요. 예. 보통은 이재명이고 예. 자꾸만 뭐 남욱이가 어떻고 유동규가 어떻고 이 사람들은 다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유동규는 바로 이재명 씨의 그 척건인데도 이재명 씨는 자기 척건이 아니다 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척건이 아닌 사람을 예.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시키고 경기 관광공사 사장을 시킵니까? 예.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이재명 저분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예. 의원님. 제가 좀 반론을 좀 제기 좀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조경태 의원께서 예. 뭐 명패 던진다 이런 거는 좀 지나친 말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단죄하고 책임을 물으려면 그에 합당한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냥 몸통이다 또는 측근이다, 도저히 그것은 근거가 될 수 없는 추상적인 용어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분명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전문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결제서류에 시장으로서 결제한 것이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막대한 소수 투기 수익을 극히 일부가 독차지하도록 하는 그 서류에 사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냥 예. 그 결제 서류에 사인했다고 해서 책임을 물어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경강부회지요. 그거는 뭐 그건 납득할 수 없다고 제가 그 생각되고요. 부분에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물론 뭐 그 의정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서류를 보시고 적합도 여부를 보시겠지만 성남의 뜰을 만들 때 SPC를 형성할 때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만 이 화천대유가 이 공고나기 일주일 전에 만든 이 회사입니다. 급조된 회사인데 직원이 3명이고 자본금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직원이 3명이고 이 회사가 SPC로 합류했다는 것 자체가 결정적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 근데 그리고 어떻게 이런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회사와 그 성남의 뜰을 SPC에 참여를 시키냐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수사하면은 분명히 몸통이 드러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자 마지막으로 자 이상민 의원님 반론만 듣고 여기는 이쯤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뭐 화천대유만 참여한 게 아니라 하나금융도 참여를 해서 그것이 후전시용으로 참여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선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고 저는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체를 철저하게 밝혀야 되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밝혀야 되는데 야당에서도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려면 의혹 제기를 하려면 분명하고도 명확한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라. 그냥 몸통 또는 측근 뭐 이런 주위의 정황에 대한 것만 몽땅 들이잡고 그러니까 당신은 책임 있고 부패에 이다라고 하는 건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걸로 지금 10분 넘게 했거든요.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뭐 이 다들 우리 청취자들이 두 분이 어떤 말씀하는지 알아서 들었을 거로 판단하고요. 이상민 의원님. 네네. 원래 지도부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감 가는 것을 말렸다고 하던데 오늘 하루 국감 하는 거 지켜보고는 어떻게 그 말렸던 걸 잘했다고 보십니까?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보는 시각이 따라 다르지만 오늘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하는 대응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잘 참석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오늘 토론 계속 하면서 이재명 씨라고 호칭을 계속 하던데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까? 후보나 지사 저분은 정말 그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인데요. 제가 봐서는 앞서 이상민 의원께서 근거를 대라고 했는데 지분율을 보면 아까 하나은행 말씀하셨잖아요. 하나은행이 투자가 14% 투자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얼마나 투자한 1% 투자했습니다. 그럼 어디가 더 많이 배당이 더 많이 돼야 됩니까? 잠깐만요. 지분율이 더 많은 투자를 많이 할 때가 배당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은행에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취자들 때 들으시도록요. 14%를 한 하나은행은 12억을 가져갔고요. 1% 투자한 화천대유는 577억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배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두 의원님들 이 부분은 제가 그만하자고 얘기했는데 이걸로 계속 싸울 수는 없는 거고요. 사실은 조경태 의원이 주장하는 것도 일리 있습니다만 반박할 수 있는 또 충분한 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그동안 많이 했고 오늘 토론을 국감장을 어떻게 보셨나 이 질문에서 지금 파생된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한테 제가 마지막 들은 질문은 이재명 후보나 지사라고 지칭하지 않고 씨라고 하는 거 일부러 그러시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은 후보 될 자격도 없고요. 지사 될 자격이 없다. 예, 그래서 이재명 씨라고 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씨라고 붙여준 것만 해도 상당히 존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 평소와 다른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좀 지나친 거고요. 어쨌든 공당의 대선 후보로 이제 지명이 된 분이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한. 글쎄요, 저는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하셨으면 저는 이낙연 후보님이라고 했겠지요. 그거는 그렇게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범죄에 연루돼 있는 우리 조경태 의원도 유력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품격과 예의를 좀 갖춰주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상민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께는 제가 님자를 꼭 붙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예. 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국적으로는 예의를 갖추는 의원님,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청취자들이 판단할 거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도 좀 해보죠. 지난 주말 1대1 마스 토론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도 국감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 2위 후보인 홍준표, 윤석열 후보의 1대1 대결 굉장히 기대했는데 조영태 후보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꾸준히 우리가 좀 생산적인 토론, 정책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쭉 좀 주장해 왔고요. 그 방향으로 계속 좀 갔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내부에 너무 좀 네거티브 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께서 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반기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 페이스에 말려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저는 홍 후보 스타일대로 저는 그동안 쭉 토론을 하셨다 보고 있고요. 예, 그것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또 정책 토론을 좀 더 이어나가면은 훨씬 더 좋은 득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희 민주당에서도 좀 아쉬웠던 것이 국가 운영의 큰 비전이라든가 또 실행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치열한 논쟁이 좀 벌어지길 바랐는데 저희도 좀 사실 그게 부족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네 분의 후보자들의 그 토론을 보니까 훨씬 좀 그 기대에 못 미쳤다. 좀 어떤 비전 또는 어떤 목표 또는 실행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홍준표, 윤석열의 경우는 특히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너무 그 홍준표 후보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되받아치는 좀 성실하지 못한 예. 진정성이 부족한 그런 자세가 좀 매우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이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 토론도 정책 토론이 잘 안 돼서 그 예. 정책 토론 또 후보의 비전을 보고자 하는 그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는데 국민의힘은 앞으로 많은 토론이 남았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네. 보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최종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한 정치인의 또 그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어쨌든 11월 5일 날 최종의 승리자가 누가 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렇게 흘러간다면은 그 경선 자체가 썩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현재 분위기로서는 상당히 양쪽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특히 2030 MZ 세대가 그동안에는 조용히 우리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 움직임이 빨라지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 선언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도 외연 확장선이 홍준표 후보가 현재의 그 속도감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더 빠르고 더 넓어지고 더 풍부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님. 역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야당이 70% 이상의 확률로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어쨌든 그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유리한 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굉장히 분발해야 되고 가열차게 국민들한테 좀 이게 민심을 얻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하여튼 저희는 그 윤석열 후보는 좀 콘텐츠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외람되게 생각되고 반면에 이제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토론 과정을 보니까 많이 종전보다는 참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경계해야 될 후보자다라고 생각됩니다. 조 의원님, 방금 20, 30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0, 30대 특히 남성들이 홍 후보를 많이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캠프에서 글쎄 말실수라 그럴까요? 20, 30대 젊은 층이 잘 몰라서 홍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비난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의 20, 30대의 어떤 그 세대들의 생각이나 사고는
제가 50대입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배울 점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제가 어제 수능 정치 사회면을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를 풀어보니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지금 요즘의 젊은 세대들의 사고라든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 지적 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하는 생각을 한 번도 느끼게 되었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캠프에 있는 분들이라도 저는 2030 세대에 대해서는 정말 말하는 우리가 세대, 기성정치들이 예.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인터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네. 조경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